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 이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이론은 뭐냐면 연산의 3대 법칙이야. 뭐라고요? 연산의 3대 법칙.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연산의 3대 법칙. 한자 쓸까? 3대 법칙. 연산에 세 가지 큰 법칙이 있어요. 수학에. 그렇죠? 세 가지 큰 법칙이 있는데 3대 법칙. 그렇죠? 이 세 가지 법칙이 뭐냐면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뭐라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어. 첫 번째 교환법칙. 다음에 두 번째로요. 결합법칙.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분배법칙. 요 세 가지가 바로 연산의 3대 법칙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 연산 기호가 나오잖아. 계산 기호, 연산 기호가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던 모르든 간에 이 이하의 3대 법칙이 가능하냐 또는 불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면은 앞으로 해당 연산에 대해서 이런 법칙들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런 거고요. 3대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연산 기호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3대 법칙이 뭔지를 알아놓고서 어떤 연산 기호들이 어떠한 성질을 갖는가, 3대 연산 법칙 중에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는 것들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일단 3대 법칙에 관한 정의부터 내립시다. 그쵸? 자, 교환법칙은 다음과 같아요. 어떻게 교환법칙은 어떤 두 개의 대상이 있어. 그쵸?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요, 이 연산경 쌤이 일부러 정한 거야. 이게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기타 등등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수학 기호를 어떤 두 개에다 조작을 가하는 거야. 그렇죠? 연산 기호는 뭐냐면 두 대상에다 어떤 일정한 조작, 규칙적인 조작을 가한다. 정의된 조작을 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조작은 어떤 조작이야? 얘랑 얘랑을 더하라는 건요, 이런 조작인 걸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덧셈이건 뺄셈이건 뭐 상관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일반 연산기호 뭐가 들어갈지 몰라. 하여튼 연산기호 넣었을 때 땡글뱅이라는 연산기호가요 늘 이게 성립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늘 성립한다면 어떻게? 아, 땡글뱅이는요 어떻게요? 뭐가 성립한다고? 샷!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늘 성립하는 그러한 연산들을 일단 우리가 배운 수준에 써주면 덧셈이요.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곱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다만 알아둔 두세요. 합집합, 교집합 등등등 etc. 예. 이런 놈들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아까 했지만 5죠? 5인데요. 5가 이렇게 돼도 되지만 3 더하기 2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늘 성립합니다. 곱하기요. 2 곱하기 3도 되지만 3 곱하기 2도요. 늘 성립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하기 곱하기는 두 개의 대상들을요 자리를 바꿔도 늘 같은 값을 갖는다. 맘대로 교환법칙을 써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뭐는 안 돼요. 뺄셈 같은 건 안 됩니다. 2 빼기 3, 3 빼기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 뺄셈 안 돼. 그렇죠? 나눗셈도 안 돼요. 2 나누기 3 전혀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뺄셈 나눗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됐어요. 다음 교환법칙은 간단하죠. 바꿔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고, 이제 그런 놈들은 맘대로 자리 바꿔도 좋다 이거야. 그렇죠? 다음 결합법칙 갑니다. 그렇죠?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다음 같아요. 결합법칙은요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대상물 있는데 얘랑 좀 구분해야 돼. 얘랑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때요 결합법칙은 기억해라. 같은 연산기호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결합법칙이야. 뭐라고? 같은 연산기호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서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형태는요 A 땡글뱅이, B 땡글뱅이, C 대상 몇 개 갖고 와? 3개를 갖고 옵니다. 3개를 갖고 와서요 앞에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뒤에 걸 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앞에 걸 하나, 이게 늘 성립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땡글뱅이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결합법칙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소괄호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되지 않고 이렇게 뒤에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앞에 걸 계산해도 늘 같냐 안 같냐 이걸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게 늘 성립하면은요 땡글뱅이라고 하는 연산 기호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뭡니까? 같은 연산 기호야. 같은 연산 기호. 그죠? 그래서 여전히 결합법칙도 뭡니까? 더하기,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뭡니까? 합집합, 교집합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는요 등등등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맘대로 써도 좋다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덧셈 곱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5를 나중에 하나,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는데요 3 더하기 5를 먼저 한 다음에 2를 나중에 더하나 늘 성립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은 같은 연산기호, 덧셈은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 곱셈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3 먼저 한 다음에 5를 하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나 늘 성립하죠. 6, 5, 30이고요 3, 5, 15에다가 2 곱하기 30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립한다고. 당연히 뺄셈 나눗셈은요 되지 않습니다. 뺄셈 나눗셈은 함부로 괄호를 막 없애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더하기 곱하기까지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냐? 기억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랬어요. 3 빼기 5 플러스 7 기억 한번 해볼게. 중학교 때 실은 돌아가서요.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해볼까요? 플러스 할까요? 그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까지 하자. 그쵸? 이렇게 있으면 이런 짓을 했었죠요. 이 빼기 5, 빼기 1, 빼기 3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저런 놈들 때문에 뭐가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없어.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중학교 때 이런 짓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요거 기억나니? 요렇게. 그쵸? 요렇게 왜요? 다 뭐로 바꿔주는 거야? 다 플러스 연산기호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플러스 연산기호로 바꿔놓고 이제는 다 더하기니까 교환법칙 또는 결합법칙을 맘대로 쓸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 따라서요 자리를 바꿔주는데 여기 있죠. 얘를요 샬롱 자리 바꿔줘서 어떻게 해요? 3 하고요 얘를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지. 이렇게 막 교환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여기 있고요 막 교환해서 플러스 여기 갖다 놓고요 또 플러스 7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플러스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 정리해 놓고 이제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을 수 있잖아. 같은 연산교회 결합법칙 잘못했다. 요렇게. 그쵸? 묶어놓고 나면은요 얘가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이니까 0은 더하나 마나니까 얼마입니까? 7. 이렇게 계산되는 게 뭡니까? 얘는요 일단은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하여튼 자리 바꿔놓고 다 더하기 연산 바꿔놓은 다음에 교환하고 결합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계산한다. 이걸 너희들이 이런 연산의 3대 법칙이 덧셈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붉은 펜 코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7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던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도 맞는데 이 원리가 뭐야? 이 원리가 사실은 이 원리라고. 알겠냐? 이해갔어? 그러니까 같은 연산기호에 대해서 덧셈 곱셈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쓱쓱쓱쓱이 가능해지는 거지. 자, 분배법칙은요 세 개의 대상은 똑같아요. 결합법칙과 똑같은데 비교해야 돼. 비교. 분배법칙은 비교하자. 분배법칙은 세 개의 대상은 똑같은데 글씨 잘 써. 왜 이렇게 안 써져? 다시 분배법칙. 자, 세 개의 대상 같은데 얘는요 핵심이 뭐냐면은요 얘는 세 개의 대상을 갖다 놓고 연산을 시작하는데 얘는요 서로 다른 같은 연산이 아니야. 다른 연산 기호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다른 연산 기호에 성립한다.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자, 형태는요 A 스타, B 땡글뱅이 C. 스타하고 뭐야 땡글뱅이 이런 것들은 연산 기호야. 이때 이것이요 봐 A 스타까지 다 해서 서로 다른 연산 기호죠.
샬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A 스타 B A 스타 이렇게 분배하는 거지. A 스타를 분배해 놓고 가운데 땡글뱅이 이렇게 이 형태야. 이렇게 성립한다. 즉, 야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법칙이야? 읽어봐. 이게 만약에 늘 성립한다면 땡글뱅이에 대한 스타의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 너희들 인수분해도 많이 하잖아. 공통인수 묶어내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여전히 분배 법칙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요? 그래서 분배 법칙은 너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해서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샬롱 가능하죠. 그쵸? 그래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이렇게 분배하잖아. 2 곱하기 5 분배하고 가운데 더하기. 이게 늘 성립한다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늘 성립한다. 그쵸? 따라서 8, 2, 16 맞고 6, 2, 9, 12가 더하면 16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덧셈과 곱셈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치? 여기서 2를 묶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게 인수분해야. 문자로 돼 있으면. 알겠죠? 공통인수 묶어주기. 그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덧셈을 뭐로요? 뺄셈을 덧셈으로 많이 바꿔서 연산했던 거고 나눗셈을 뭐로 역수치해가지고 곱셈으로 많이 바꿔서 계산했던 거죠. 왜요? 아니 덧셈 곱셈만 이상의 3대 법칙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확하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뭔지 그 정의된 내용 파란색 박스 이게 교환법칙의 정의고 이게 같은 현상기호 결합법칙의 정이고 이게 분배법칙의 정이다. 주의할 건요.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깔끔히 3대 법칙 정리해 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왔어. 덧뺄 곱나 사칙연산 말고 새로운 기호가 나왔을 때 이상의 법칙이 성립하면 이제 맘대로 쓸 수 있다. 만약에 성립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이번 연산의 3대 법칙에 관련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